삼성,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근데 이 삼성이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무려 20조 원짜리 딜레마라는데요. 이건 뭐 거의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지금부터 이 복잡한 체스 게임 저랑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중심에는 바로 이 숫자 20조 원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20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달러로 치면 약 150억 달러거든요.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이랑 맞먹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바로 삼성이 어쩌면 강제로 팔아야 할 주식의 가치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법안, 흔히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것 때문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자기네 총 자산의 3%까지만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전에는 주식을 처음 샀을 때 가격, 그러니까 취득 원가로 계산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시장 가격으로 계산 방식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삼성한테는 그야말로 거대한 태풍이 된 거죠. 아니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법이 유독 삼성한테만 이렇게 치명타가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삼성만의 아주 독특한 지배구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 시스템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인데요. 먼저 청업주 가문이 그룹의 꼭대기에 있는 삼성물산을 딱 쥐고 있어요. 그럼 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또 그 삼성생명이 그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대주주로 있는 거죠. 이런 걸 순환 출자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를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계열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문제가 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총 8.51%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3% 한도를 훌쩍 넘겨버리죠. 바로 저기 보이는 5.7%. 저만큼을 팔아야 하는 거예요. 저 5.7%의 가치가 바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20조 원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20조 원, 물론 큰 돈이지만 그냥 시장에 팔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삼성의 진짜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딜레마의 핵심. 만약에 삼성생명이 가진 그 20조 원어치 주식을 그냥 시장에 다 팔아버린다. 그러면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지금 20.2%에서 14.5%까지 뚝 떨어져요. 거의 6%가 날아가는 건데 이 정도면 뭐랄까 외국의 펀드 같은 데서 삼성 지분 싸매? 우리가 사서 흔들어 볼까? 하고 공략하기 딱 좋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삼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지금부터는요, 삼성이 두는 수십조 원짜리 체스 게임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건 그냥 주식 팔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고도의 금융 전략이 필요한 아주 머리 아픈 상황인 거죠. 삼성 앞에 놓인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냥 시장에 판다. 이러면 현금은 쉽게 손에 쥐겠지만 아까 봤듯이 지배력이 확 약해지죠. 두 번째 방법은 다른 계열사, 그러니까 삼성물산한테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분은 그룹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지배력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걸리는 문제가 있죠. 아니, 삼성물산이 도대체 어디서 20조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구하냐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20조 원. 이게 진짜 웬만한 대기업 하나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과연 삼성한테 이 막대한 자금을 만들어낼 그런 기가 막힌 묘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해법이 뭐냐? 요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이라는 건데요. 인적 분할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를 쪼개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방법이 20조 원짜리 거대한 자물쇠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시나리오 꽤 복잡한데 제가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총 4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사를 둘로 쪼개서 새로운 바이오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두 번째, 원래 대주주였던 삼성물산이 이 새로 생긴 회사의 지분도 자연스럽게 그대로 물려받게 되겠죠. 세 번째, 바로 이때 삼성물산이 이 새 바이오 회사 지분을 시장에 파는 겁니다. 그럼 수십조 원의 현금이 생기겠죠. 자, 마지막 4번째, 바로 그 돈으로 삼성생명이 내놓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와, 정말 그림 같은 시나리오 아닌가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거대한 판이 흔들리는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수혜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 있는 삼성생명이에요. 언뜻 보면 삼성생명이 주식을 억지로 팔아야 하니까 위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오히려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식 매각으로 삼성생명이 벌어들일 순이익 얼마 정도로 예상되는지 아세요? 무려 10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10조 원? 이건 뭐 위기가 아니라 그냥 대박, 횡재라고 봐야죠. 이걸 보시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삼성생명이 이 삼성전자 주식을 아주 옛날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때 샀던 가격이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걸 얼마에 판다고요? 20조 원. 물론 여기서 보험 계약자들한테 배당금도 줘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지만 그거 다 떼고도 삼성생명한테 순수하게 남는 돈이 10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이 다 맞춰지고 나면 삼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일이 삼성의 지배 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꽤 많아요. 그동안 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주가가 제값을 못 받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원인 중 하나가 해결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회사는 아까 봤듯이 엄청난 현금을 확보하게 되니까 재무적으로 훨씬 튼튼해질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한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자본 활용을 막고 있던 장애물이 사라지니까 회사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 급격하게 좋아질 걸로 기대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니라 삼성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삼성의 이 20조 원짜리 딜레마. 과연 이 사건이 낡은 재벌 체제를 벗어던지고 보다 투명한 지배 구조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영리한 기술에 불과하게 될까요? 그 답은 결국 앞으로 삼성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삼성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전 세계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알 거예요. 최첨단 기술, 혁신의 상징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명성 바로 뒤에 지금 삼성의 미래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거인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랑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입니다. 그 차이가 무려 1,200조 원이 넘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더 놀란 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두 회사 이 정도 차이는 아니었거든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두 회사가 가진 근본적으로 다른 경영 철학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시장이 그 철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0년 전에는 고작 70조 원 차이였는데 지금은 1,200조 원이 넘게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엄청난 격차,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삼성의 기업 구조, 그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표가 두 회사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삼성은 아시다시피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과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죠. 심지어는 자기들 완제품 때문에 파운드리 고객사랑 경쟁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TSMC는 어떠냐? 이사회의 과반수가 독립이사라서 투명성이 높고 오직 다른 회사를 위한 반도체 생산, 즉 위탁 생산에만 모든 걸 겁니다. 고객 우선 모델인 거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기에는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TSMC의 방식은 예측이 가능하고 믿을 수 있고 회사의 모든 힘이 고객의 성공에만 쏟아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주거든요. 바로 이게 그 엄청난 기업 가치 차이를 만드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인데 단순히 기술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승부처는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지금 삼성 내부에는요, 리더십을 압박하는 시한폭탄이 지금 뚝딱뚝딱 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떤 법안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삼성생명법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아주 옛날에 샀던 가격, 즉 취득 원가로 장부에 적어놓고 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걸 현재 시장 가격으로 다시 계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금액이 삼성생명 전체 자산의 3%를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만큼은 무조건 팔아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성의 지배구조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재용 회장 일가에서 시작해서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로 이어지죠. 거미줄처럼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순환출자 구조 덕분에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이 점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경영이 투명하지 않다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면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무려 20조 원어치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아주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인 거죠. 시장은 역시 귀신같이 압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최근 삼성생명 주가가 막 들썩였잖아요. 이게 다 투자자들이 이 압박 때문에 삼성이 드디어 움직이겠구나 하고 지배구조 개편에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제목이 기업의 체스게임이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삼성이 지금 어떤 수를 두고 있는지 그 복잡한 게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를 쪼갠다고 발표했죠. 표면적인 이유는 사업 전문성 강화 이런 거였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안 봐요. 다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그림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리는 시나리오는 대충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쪼개서 새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자연스럽게 이 새 회사의 지분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이 지분을 팔아서 엄청난 현금, 말하자면 실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돈으로 삼성생명이 팔아야 하는 그 20조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정말 정교한 체스게임 같은 전략인 셈입니다.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복잡한 수를 두는 것 말고 아예 더 과감한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한국 시장을 넘어서 월스트리트로 가는 겁니다. ADR, 즉 미국 주식 예탁 증서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아주 간단해요. 우리나라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시장인 미국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여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DR이라는 게 삼성한테는 진짜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또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장점은 확실합니다. 미국 시장에 가면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 덕분에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글로벌 자금을 끌어와서 경쟁사랑 격차를 줄일 수도 있죠. 근데 단점도 정말 무시무시하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소송의 나라잖아요. 자칫 잘못해서 집단 소송이라도 걸리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회사의 핵심 기술 같은 걸 미국 법원에 다 공개해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의 TSMC가 등장합니다. TSMC는요, 무려 1997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이미 ADR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일찍 과감한 결정을 내렸던 게 바로 TSMC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자본을 마음껏 활용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서 지금의 거인이 된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키입니다. 삼성은 지금 정말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결국 삼성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복잡한 내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전통적인 지배 구조를 지켜내는 길이죠. 이건 익숙한 길이지만 계속 시장에서 저평가받을 위험을 안고 가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ADR 상장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이 길은 기업 가치를 확 끌어올릴 수 있지만 소송 같은 새로운 위험에 회사를 그대로 노출시켜야만 합니다. 결국 질문은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 과연 익숙한 전통의 길을 고수할까요?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변혁의 길을 선택할까요? 그 결정에 삼성의 미래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경제의 미래까지도 달려 있을지 모릅니다.